평안들 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역사에 그 지울 수 없는 큰 상처 이야기를 하나만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경기도 그 북부 일부를 제어하고 남한 일대 사람 사는 곳에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서 굴삭기 소위 포크레인 가지고 지표면을 조그만 이게 걷어내면은 무더기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 가지고 집단으로 매장된 그런 그 유해들이 이렇게 뭐 마구잡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워낙 철저하게 은폐하고 덮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뭐 거의 대부분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모르고 어릴 때 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신문도 방송도 전혀 발달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배운 배울 길도 없고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드러났냐면요.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춰도요. 성경 말씀대로 감추인 것 치고 드러나지 않는 건 없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 밑사람을 얼마간은 속일 수 있지만은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잘 덮어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극히 소수지만은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또 이게 한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여러 수십만 명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피해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말을 못했죠. 왜 말을 못했냐면 이 말을 꺼내면 또 바로 또 빨갱이는 몰아버려요. 그래서 억울해도 말을 못하고 기가 막혀도 말을 못하고 그냥 눌러 꾹꾹 그저 참고 오다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도 되고 새로운 장비가 이렇게 발달된 겁니다. 옛날에 사람 손이나 꽃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팔 때 같으면은 이런 잘 발굴이 안 되는데 지금은 굴삭기가 발달해 가지고 택지 개발을 위해서 동네 도시 인근 그 주변의 어떤 땅을 이렇게 조금만 스르르르 이 포크레인까지 긁으면요 그냥 바로 나와버려 그냥 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신문에서도 혹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걸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거의 다 막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게 다 발굴된 게 아니야. 제가 볼 때 한 100분의 1 정도가 발굴이 되고 99%는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발굴하려면 시간이 갈 거고 경비도 많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1948년도 12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대 임시정부 이후에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바로 그 해 12월에 시행된 법이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이에요. 아직도 있죠.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전향시켜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게 보도야, 보도.
보도연맹이라는 게 신문보도연맹, 뭐 방송보도연맹 이런 게 아니고 자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을 전향시켜가지고 그들을 그 악한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그 취지하에서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그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 통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이게 이제 국민보도연맹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죠. 49년도 6월 5일부터 이제 좌익사상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반공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승만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식이 조직됐는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단체였던 대화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대화숙이라는 말을 검색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모델로 이제 만든 조직인데, 당연히 뭐, 극악무도한 그런 그 반민족 친일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축해가지고 만들었죠.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또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 분쇄, 남노당, 조선노동당 파괴 정책 폭로 분쇄, 또 민족 진영 각 정당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 이런 주요 강령을 내용으로 내세워 철저히 이제 반공주의 강령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외견상 볼 때 민간단체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사실은 그 조직체제를 보면은 총재직이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호석이 맡았었고, 고문으로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죠. 그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장관들이 보도연맹은 요직을 맡아가지고 명예직 비슷하게 맡아가지고 조직됐기 때문에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단체라고 이제 봐야 돼요. 전국 도단위, 시단위, 군 면단위, 각 동 불악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책임 할당 수까지 배정해가지고 억지로라도 가입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상부에 책임 인원수를 채워야 해.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 이승만 시절 아시죠? 과잉 충성하는 거. 이장 통장들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할당받은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좌익사상에 물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인원수를 채워서 보고해야 면책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요, 거기 가입을 하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란가, 밀가루를 좀 얻을 수 있을란가, 비료를 좀 받을 수 있을란가, 그런 온갖 기대를 가지고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는 사람을 충성된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무엇이 국민보도연맹의 목적이 취지가 뭔지 그냥 모르고 이장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입을 하는 거예요. 또 이장을 신뢰하니까 동네에서 이장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죠? 좋은 것이라고 서명하고 거기 엄지손가락에다 그 인주를 묻혀가지고 그냥 눌러주고 끝이야. 그럼 뭐 그리 하는 사람은 이장에게 협력하는 사람이고, 그리 안 하는 사람, 거기 도장 안 찍은 사람은 이장에게 비협조적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찍히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949년도에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50년의
바로 이듬해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동안 뭐 아직 조직 정비나 교화 교육 등 거의 뭐 별로 한 것도 없을 때 갑자기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승만 정권에서는 우려가 크게 됐어요. 큰 염려가 된 거라. 뭐냐? 보도연맹원들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좌익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반민족 친일파들이 득세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전 형무소 같은 데도 복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김일성 군대하고 군대가 내려와서 거기다가 함께 합세해가지고 이승만 타도를 외치고 나오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죽여버려라. 다 학살해버려라. 그래서 순식간에 코리안 킬링 필드가 열리게 된 겁니다. 전국에 동시에 국군 특무대하고 헌병대, 경찰, 심지어 미군까지도 감독해가면서 이렇게 막 가서 온 전국에 순식간에 군인과 경찰, 헌병들 이런 사람 들닥쳐가 사람을 죽이니까 글쎄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걸 그렇게 60년간이나요. 거의 완벽하게 은폐하고 덮어왔습니다. 자, 50년도 한국전쟁 시작되자 이승만 정권에서는 만약 북한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이승만을 배반하고 김일성 군대 편에 서서 국군과 싸우려 할 것을 우려하여 연맹본부에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가서 그 명부에 있는 사람이 모조리 학살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북한군이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식만 해도 불안해 죽을 지경인데 한국의 군인, 헌병, 경찰 그리고 미군들이 와서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보도연맹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고 불러다가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삽이나 꽃갱이를 가지고 나오세요 하니까 무슨 방공호나 뭐 이런 참호를 파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다 파고 나니까 그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라고 하면 다 들어가 보라. 총을 가지고 와서 그 들어가라는 누가 안 들어가서 다 들어갔지. 들어가 보니까 그냥 총을 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장소를 전국에 약 700여 곳이 있습니다.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대로 하면은 700곳이 넘어요. 적게 보는 사람들은 10만 명 혹은 20만 명 혹은 어떤 분들은 50만 명 많게 보는 분들은요 120만 명 정도가 학살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모르니까 숫자를. 그렇다고 지금 땅을 다 파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하고 저질렀던 이런 정권들은요. 그저 세월만 가라 빨리 가라. 잊혀지고 묻혀지고 덮여지고 그런데 그 세월 다 가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포크레인이 발달해가지고 주택지 개발한답시고 마을 인근이나 어떤 도시 주변에 땅만 파면 막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긁으면 나와요. 포크레인 가지고 긁으면 그냥 이거 뼈가 나옵니다. 참 정말 너무 많은 피가 잦아들은 땅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단위 면적당 피가 가장 많이 흐르는 땅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라고 봅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하고 한반도. 그만큼 억울한 피가 많이 흐른 땅이에요. 이 일에는 미군, 국군, 헌병, 경찰, 방공단체, 뭐 이런 정말 극우파 사람들이 다 나서서 국민보도연맹원, 양심수 등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거는요, 4,933명 죽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10만 명, 최대 20만 명, 많게는 뭐 12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렇게 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대학살 사건이야.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못지않은 대학살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보도연맹은 학살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도 막 나와서 감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도 서북청년단 하면서 극우파 단체들이 또 여기 가담을 합니다. 그 학살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가지고 그런 용어 자체를 입에 담지 못하게 해서 이제 잊혀져 왔지만은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피해자들의 유골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너무 무더기로 막 자주 발굴되니까 그 사람들 그 기억에 잊혀져 갔던 사건들이 다 이제 살아나오게 된 겁니다. 구자완이라는 그 독립영화 감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레드툼이라고 하는 빨갱이 무덤이라는 독립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처음 영화 시작할 때보다 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걸 보고 새로 2편으로 해원, 풀해자 소원 원자 해원이라는 영화를 후속으로 2편을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영화가 아마 파일이 공개가 되었을 텐데요. 레드툼, 빨갱이 무덤이라는 영화하고 해원, 풀해자 소원 원자 해원 두 영화를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유튜브에서도 보도연맹 학살 사건 아니면 보도연맹까지만 나와도 자료가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을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 역사책에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일 이승만 정권시대 흑역사 가장 끔찍한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이었거든요.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양민을 중에 보도연맹이라는 말의 뜻도 무엇인지 모르는 시골 농민들까지 억지로 혹은 속여서 가입하게 했던 이장 반장 혹은 공무원들은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라. 문서나 언론으로 잘 덮어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주거 지역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중에 굴삭이가 땅을 조금만 긁어도 조금만 파도 그냥 유골들이 무더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시하던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이야기가요 본물처럼 막 터져 나와. 2009년도 11월 그래서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를 통해서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2009년 와가지고 현재도 사건 진상조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야. 또 지금으로서는 그 진상을 다 밝힐 수 있는 길도 막연해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반민족 친일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 악한 관료들이 애국지사 혹은 평소에 바른말하고 껄끄러운 인물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그 명부에 넣어가지고 제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연세가 80세 이상, 90세 정도 되는 어른들을 만나봐야 그 당시 목격자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80세도 좀 오히려 젊어요. 85세 내지 8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좀 아는데
많이 죽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정인들, 산 정인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나이까지 이제 떠들다가 나 같은 사람마저 사라지고 나면은 또 이런 문제 또 묻히고 덮이고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도 그런 반민족 친일파 후손들은요, 버젓이 살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언론계도 거의 잡고 있고, 아직도. 법조계도 거의 다 잡고 있고, 교육계도 아직도 많이 포진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기업도 말할 것도 없고, 재벌, 뭐, 경제계 다, 모든 부처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광산 사람들을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죽이면요, 그거 지금처럼 굴삭기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깽이하고 꽃갱이 삽을 가지고 파야 돼. 그럴 때 수십 명, 수백 명을 매몰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데 사람을 죽여서 집어넣냐 하면요, 그 광산 중에 폐광된 광산 중에 수직으로 뚫어내려간 수직갱도가 있어요. 수직갱도 위에서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오랏줄로 사슬로 뭐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몇 사람을 총알 아끼려고 몇 사람을 쏘아서 떨어지게 되면요, 그게 무게에 끌려가지고 줄줄이 엮어진 사람들이 다 그 코발트 광산으로, 경산의 코발트 광산 그 안에 유해들이 그냥 가득히 들어있는 겁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유족회 유가족들이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원전 마을에 갱이바다라는 데가 있어요. 갱이바다. 그래서 제13차 지역 합동 추모제가 열리는 그런 사진들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경남 창원과 마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민간인 그런 보도연맹원 그런 사람들 1681명이 경찰과 헌병에 의해서 연행된 후에 정당한 절차 아무것도 없이 불법으로 살해돼 가지고 그때도 다 엮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또 엮어 가지고 갱이 바다에 1681명이 한꺼번에 살해돼 가지고 수장됐어요. 그 희생자들 가운데는 717명이 한밤중에 해군 선박에 실려 갱이 바다에 수장된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날에 수장된 사람들의 시신들이요, 대마도까지 때로 뗏목처럼 엮여져 가지고 대마도까지 떠밀려 가 가지고 대마도에 가면요, 지금도 그 이름 없는 시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런 학살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700여 곳이나 됩니다. 돌아보면요, 진짜 빨갱이는요 보도연맹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우리 국민들 중에 어떤 사상, 즉 뭐 좌익 사상이나 우익 사상에 그 사상의 어떤 자기 속에 체계를 세우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지식청에서나 좌익 사상, 우익 사상, 뭐 우익 사상은 뭐 친일파는 거의 다 빠져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도 상당한 지식이 있어서 글줄이나 읽어야 그 좌익 사상에 물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보도연맹은 그런 그 명단 작성할 때 다 빠져나갔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눈치채고 다 빠져나갔고, 애매한 국민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억지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억지 명단이 작성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막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80, 90%는 전혀 사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농민들, 시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상 사자도 모르고 보도연맹 보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장이 자꾸 찍으라 하니까 그냥 찍은 거야. 지금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이승만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뭐 거기 이장에게 협조하면 좋은 일, 혜택 좀 보는 줄 알고 막 찍었다니까? 여러분 80, 90년 되는 어른들 물어봐. 제 말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미 군정이 파악한 대로는요. 군정 시절 즉 1945년부터 48년 사이 한국인들의 성향을 보고한 보고에 약 74%가 사회주의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야. 일본에서 해방 전국에서 그 남조선 대한민국 땅의 사람들 의식 수준이 대체로 공산주의를 바라는 사람은 7% 뭐 10% 정도고 자본주의를 바라는 사람도 뭐 그 정도 10% 15% 정도고 거의 사회주의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70% 74%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없이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집결시킬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애국 운운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면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상이.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련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 애썼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모택동이나 아니면 장제석이라도 어떻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때야. 그때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아무도. 소련도 공산주의 미래를 모를 때야. 자,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도연맹으로 가입했던 사람들, 자원에서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위에서 명령에 하달되고 과잉충성해야 되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과 시골 이장 통반장들 이 사람들이 목표치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을 시킨 거요. 물론 그때는요 공무원이나 이장 통반장들이 1년 후에 불과 1년 후에 있을 일을 이승만도 내다보지 못했고 친일파 우파들도 전혀 내다보지 못했어요. 불과 1년 남짓 됐을 때 북한 군대가 밀고 내려온다고 하자 이승만 정권은 충격에 빠지게 됐고 북한 군대와 벌이게 될 전쟁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 많은 자익들, 그 많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에 합세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자고 나오면은 큰 재앙이죠. 이래 인식을 하니까 결론은 이들을 예비 금속, 미리 가서 묶어 결박을 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미리 학살. 예. 그래서 미리 학살, 금속도 예비 금속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북한 군대와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보도연맹원들은 싸우는 거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 군대하고 싸워야 되고 경찰들하고 뭐 헌병들하고 CIC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전국을 빨리 돌면서 순식간에 김일성이 군대에 들어붙기 전에 다 학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진행됐겠어요. 그래서 우리 천추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원으로 가입된 명부는 볼 것도 없이 다 엉터리 혹은 억지로 작성됐지만은 이름이 일단 거기에 올라 있으면요 일단 빨갱이로 보는 겁니다. 진위 여부를 따지고 가리고 할 시간도 없고 다 스스로 서명날이 명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다 학살됐어요. 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해 한국 전쟁에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요 초기 후퇴 과정 중에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의 점령한 지역에 협조할 것이라 그런 의심을 하고 보도연맹이나 양심수, 정치범 이런 사람 내통해가지고 김일성 군대에 붙으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국군 그리고 헌병대, 경찰, 교도소,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은요 빠르게 앞장서 가서 김일성 군대 내려오기 전에 보도의 연맹함도서 다 죽이 없애는 이런 일들을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 10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하고 대전교도소에서 3,000명 대전교도소의 정치범들 뭐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3,000명이나 집어넣었다가 이거 재판 없이 그냥 다 순식간에 다 처형해버렸다. 총살해버려. 그래서 그 뼈들이 다 대전의 골령골이라 골령골 이름도 좀 살벌하죠. 골령골에 아마 거기다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이게 30분 만에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3일 해도 안 돼. 그래서 30분 만에 이야기가 안 하니까 이야기가 빠지고 막 건너뛰고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힌트만 드려도 여기 지금 유튜브를 볼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검색할 수 있어요. 보도연맹은 확산 사건이라고. 그리고 역사 자료를 찾아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